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은 여러분들 단어를 좀 일단 열심히 해 놓으셔야 돼. 단어를 열심히 해 놓으셔야 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서 암기, 뭐 모의고사 지문 암기 그런 거 빼고는 사실 그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잘 풀어내는 게 이제 목표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단어 점수는 절대 양호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도 막 처음으로 수능 단어를 좀 랜덤으로 봤을 거니까 개수가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좀 목표를 잡고 단어를 열심히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몇 개씩 시키냐면 일주일에 한 150개 아니면 뭐 300개 정도씩 암기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단어를 암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문제풀이 접근법 이런 것들 배우면 당연히 점수 잘 나올 수 있죠. 근데 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소재나 단어가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내가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뭐 운으로 자주 언급되는 거 뭐 하나하나 속어 뭐 도표 그래프 이런 건 당연히 다 맞출 수 있죠. 변별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1등급 맞는 게 아니라 절대적 1등급, 무조건 1등급 중에서도 1등급이 되는 게 목표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는 거는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출제되는 단어가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고생할 거 고1 때 그냥 다 끝내놓고 고2, 고3 편하게 가고 다른 시간, 그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과목에 투자하겠다라는 멘탈로 가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문 분석은 많이 하셨을 거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 전에 일단 시험지를 좀 나눠드릴게. 우리 실전처럼 보는 것처럼 한번 이제 비포 사이즈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듣기 팁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우리 독해 파트 18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한번 펴보세요. 독해 파트 18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8번 목적 적으실 필요는 없어. 그냥 들으시면 돼. 18번 목적,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신경변화 아니면 뭐로 나뉘어요? 신경변화가 나올 수도 있고 분위기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신경변화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 분위기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19번. 그 다음에 20번 주장. 그래서 18번, 19번, 20번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묶어서 대놓고 명시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대놓고 명시되어 있어요. 대놓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절대 5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유형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놓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자기소개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를 좀 중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I want you to pay attention to the poor condition of the playground equipment in the zone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자, 잘 봐. 네가 이거 좀 집중 좀 해줬으면 좋겠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대. 지금 놀이터가 걔 구데기 같잖아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poor condition이라서 이 poor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poor라는 형용사를 보면 맨날 가난한 거지 같은 가난한 뭐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이제 앞으로 poor라는 형용사를 보면 그냥 그지 같은이라고 해석하면 다 돼요. 그지 같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그지 같은 조건에 이 상황에 좀 네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잘 봐. 이 부분만 읽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장만 읽고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나는 네가 이 놀이터에 지금 그지 같은 좀 환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대. 잘 보세요. 지금 그러면 놀이터가 환경이 거지 같다라는 거니까 얘는 지금 좋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문을 읽다가 어떤 내가 지문을 읽고 있어. 이거는 18번뿐만 아니라 다른 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을 읽다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문제에 대한 진술이야. 문제에 대한 진술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문제라고 할 겁니다. 보통 이제 지문을 읽다가 P라고 체크를 해요. 그럼 문제를 읽다가 지문을 읽다가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걸 캐치하셔야 돼.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바로 메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문제가 나오면 바로 문제가 메인 아이디어가 돼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가 메인 아이디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가 나오면 글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뉠 수 있냐면 해결책이 주어지는 경우와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자, 잘 보세요.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해결책이 제시가 되면은 바로 해결책이 얘가 바로 메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되셨죠?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주제, 주장, 제목, 요지가 되고요. 문제 나온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면 해결책이 주제, 주장, 제목, 요지가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문제점만 읽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왜? 메인 아이디어는 결국엔 둘 중 하나가 될 거니까. 뭐? 첫 번째, 만약에 문제가 나오고 끝난다고 한다면 놀이터의 poor condition이 메인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놀이터의 poor condition이 메인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해결책이 나왔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poor condition을 고쳐주세요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그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거꾸로 유추할 수 있거든요. 자, 해봅시다. 예, 보세요. 자, 치아가 아파요. 치아가 아프면 어디 가죠? 치과에 가요. 그렇죠. 우린 이거 알아요. 치아가 아프면 치과에 갑니다. 우리가 치아가 아픈데 어디 뭐 내과나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저 스케일링 좀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진 않죠.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치아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요. 허리가 아프면은 정형외과에 가요. 이거 정해져 있다고. 문제와 해결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명 대답해 보세요. 배가 고파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밥 먹으면 돼요. 그렇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문제가 놀이터의 poor condition이니까 만약에 이게 솔루션이 나오려면 뭐가 되셔야 돼? poor condition을 고쳐주세요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읽고 풀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접근법을 알게 되었을 때 좀 더 31번, 32번, 33번, 34번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41번, 42번 혹은 43, 45 장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사실 41, 42가 좀 더 어렵게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지문들을 읽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런 접근법, 전개 방식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뒤에 그러면은 놀이터에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상태가 그지 같대.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들 갑자기 그네 이야기를 왜 했겠어? 예시야. 부연 설명이거든. 그네 이렇고 페인트 이렇고 그 다음에 뭐 나사 미끄럼틀 나사 빠졌고 미끄럼틀 이야기를 왜 하겠냐고. 이퀴먼트가 고장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Would you please have them repaired라고 대놓고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린 사실 여기서 그냥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좀 필기를 해 놓읍시다.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메인 아이디어, 해결책이 나오면 해결책이 메인 아이디어. 그럼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정답은 둘 중 하나, poor condition이거나 아니면 poor condition을 고쳐주세요. 얘가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필기 한번 해보세요. 다들 영어에 대한 기초는 잘 되어 있나요? 하긴 근데 뭐 되어 있으니까 뭐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거겠지. 그쵸? 아. 근데 예은아, 단어 외우기 되게 싫죠? 그렇다기보다는 예. 외우는 게 남들에 비해서 많이 느려서 예, 안 그래요. 제가 볼 땐 유는 머리 좋아요.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전개 방식 꼭 잘 알아두세요. 예.
18번 목적 같은 경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사실 대놓고 명시되어 있는 18번, 19번,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기를 안 틀린다고 전제를 하면 듣게 하면서도 푸실 수 있겠죠? 18, 19, 20까지는. 그치. 자, 고생했습니다. 적으셨으면 우리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9번 신경변화. 신경변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신경변화 읽다가 내가 선지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못 맞추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경쟁자들에 비해서 단어가 잘 돼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한 번에 바로 맞출 수 있는 거거든. 잘 봐봐.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갔대. 여행을 갔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얘가 뭐를 봤다고 했냐면 얘가 곰탱이를 봤대요. 곰탱이를 봤대. 곰탱이를 봤고 처음에는 at first 처음에는 우리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야. 잘 보세요. 얘는 지금 변화를 찾으라고 했죠. 변화. 봐봐. change라는 건 이거 잘 기억해. change라는 거는 뭔가 이전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가는 게 바로 change입니다. 됐습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가는 게 변화죠. 되셨죠? 저도 처음엔 영어를 되게 못했어요. 영어를 되게 못해서 고등학생 때 영어를 되게 못했다 보니까 아니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뭐 이런 걸 굳이 왜 배워야 돼? 라는 그런 생각만 자꾸 했지. 여러분들 학생 때랑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지 않죠. 강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기 선생님 갑자기 그런 말 왜 하세요? At first 잘 봐.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거 국어 문제야. 잘 봐. 처음에는 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금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치? 그럼 여기서 끝났네. 얘가 이제 올드가 되겠죠. 파란펜 밑줄. I felt joy. 저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라는 게 얘가 이제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으니까 그럼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일단은 첫 번째 정답이 되셔야 되겠지. 그래서 1, 3, 4, 5 다 날라가고 정답은 2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물어본다. 선생님, 즐거운 거 좋은 거니까 3번에 satisfy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즐거운 거랑 만족이랑 똑같은 감정인가요? 다른 감정이죠? 정답은 2번. 그럼 이제 뒤에서 뭐만 보시면 돼? scared, 무서워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네. 처음에는 재밌었어. 왜? 걔가 이제 그 땅을 따라서 걸어와. 걔가 이제 멈췄어. 그 다음에 막 코를 킁킁대요. 뭔가의 냄새를 맡아갑니다. 천천히 나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를요? 이 거대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냄새를 맡아. I froze. 빨간 펜 동그라미.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었다. 왜 얼어붙었을까? 추워서? 추워서 얼어붙었을까? 무서워서 얼어붙었겠지. 무서워서. 됐어? 그래서 얘가 이제 무서워서 얼어붙었을 거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말을 골라주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밖에 안 된다고. 정답은 2번. 그냥 끝나는 거야. 19번. 그래서 여러분들 18번, 19번, 20번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듣기를 하면서도 맞출 수 있다는 거. 끝.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뭔가 영어 지문을 볼 때 한 문장을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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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똑똑하네요. 그쵸, 똑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영어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나 영어라는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글을 읽으면서 예측을 하죠? 그럽니다.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가 뭐예요? About Time. About Time. 그쵸? About Time에서 결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셨나요? 아니요. 예측 못하죠. 그쵸?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뭔가 뻔한 뭐 디즈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예측이 되지. 왜? 결국에 주인공이 잘 살고 악당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만화 같은 거를 보면은 뭔가 결국엔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비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좀비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 보는데 분명히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웃으면서 뛰어가. 이거 무슨 플래그라 그래요? 사망 플래그라고 그러죠. 그쵸? 영화나 드라마에서 예측이 되는 것처럼 지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어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예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보세요. 자,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3번도 넘게 푸셨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장 한번 해석 써보세요. 첫 번째 문장 해석 한번 써봅시다. 시작. 첫 번째 문장 해석 한번 써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장이 예민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줄 거예요? 장이 예민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데, 그럼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쵸, 병원 가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소화제 먹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속이 편한 음식, 뭐 죽 같은 거 드세요, 속 편한 음식 드세요 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잘 봐. 첫 번째 문장. 어렵대. 뭐가 어려워요? 우리 누구든지 to maintain,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요, 집중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대. 뭐 동안에? Through our working day. 우리가 일하는 내내 컨스탄트, 계속해서 집중하기가 어렵대요. 일하는 내내 계속해서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럼 일하는 내내 계속해서 집중하기가 어렵다를 우리가 이제 뭐로 잡아볼 거냐면, 우리가 얘를 한번 프로블럼으로 잡아보죠. 프로블럼.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뭐가 되셔야 될 것 같아? 일하는 내내 계속 집중하기가 어렵대. 일하는 내내 그럼 계속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애가 프로블럼이면 솔루션은 뭐라고 나올 수 있을까? 그쵸. 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의 전개 방식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선생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면 되잖아요. 맞아요. 읽을 건데 우리가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면서 푸는 것과 안 하면서, 못 하면서 푸는 그 차이에는 실력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봤을 때 그러면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라는 게 예측이 되신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생체 리듬을 갖고 있어요.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 정점도 있고 밸리, 저점도 있죠. 에너지와 뭔가 깨어있음, 집중도에. 너는 아마 더 성취할 거야. 그 다음에 더 자신감을 갖고 있을 거야. 만약에 네가 뭐 하면, 그럼 네가 이제 더 성취할 수 있고 네가 더 이제 잘 할 수 있으려면 네가 어떤 때? 네가 가장 힘든 일들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을 때에 맞춰 놓으라는 거죠. 끝났네. 이게 무슨 말일까? 5번이네.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만 읽고 왠지 다른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잘 봐. 우리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것도 이 지문을 통해서, 이 선지를 통해서 각각의 문제점을 유추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1번.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래. 만약에 얘가 되려면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야 돼. 이해됐어? 2번. 자신의 신체 능력에 안 맞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네요 라는 말이 나왔어야 돼요. 3번. 아침 명상 시간이 없네요. 자기 성찰이 안 되네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4번. 아마 4번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를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있네요 라는 말이 나왔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미 1, 2, 3, 4가 다 소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는 이제 좀 더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If you haven't thought about energy peaks before, 네가 만약에 이전에 에너지 피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뭐에 대해서? 에너지 피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에너지 피크가 뭘까? 에너지 피크가 뭘까? 얘겠네 뭐. 그냥 며칠 들여가지고 너 자신을 관찰해봐라. 명령문 try to 해보세요. 한번 메모하려고 해보세요. 네가 가장 베스트인 때가 언젠지.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블라블라. 똑같은 내용.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놓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 대놓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글의 전개 방식이 예측이 된다라는 거. 프로블럼이 나오면 솔루션이 해결책. 솔루션이 해결책이니까 얘가 주제, 주장, 제목, 요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겠네요. 20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번. 2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번.
21번. 여러분들 이거 21번이 사실 이게 만들어진 지가 거의 한 5년, 6년 정도밖에 안 될 신유형인데 여러분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쵸.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술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얘가 하고자 하는 말, 항상 첫 문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기술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기술에 대한 뭐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엔 이 밑줄 의미가 된 the divorce of hands from the heads도 같은 의미일 겁니다. 왜요? 모든 지문에는 그 지문 위에다 써놓으세요. 모든 지문에는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첫 문장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같은 진술을 해주셔야 되거든. 됐습니까? Thousands of traditional livelihoods, 수천 명의 전통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진보에 의해서 배척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업 주변에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졌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가 사라졌다라는 거야? traditional, 거기다가 파란펜 밑줄, old라고 쓸게요. old가 당연히 사라졌지.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사라져요? 여기 형광펜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들. progress. 프로그레스에다가 형광펜 치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프로그레스는 진보니까 진보라는 거는 결국엔 변화를 말하는 거야. 변화. 그럼 제가 아까 변화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올드에서 뉴 상태로 변화하는 게 이제 변화라 그랬죠? 그럼 올드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또 이 주변에 있던 어떤 삶의 방식 같은 것들도 사라졌겠지. Lifestyle on those jobs. 이런 애들도 올드니까. 그럼 이제 오늘날은 어떤 애들이라고 있어요? 수백만, 100만인데 여기다가 100 곱하시면은 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자기 자신들이 싫어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들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고 있대요. 근데 이제 뭔가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아, 이 대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네. 대가.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게 결국엔 변화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기는 대가가 뭔데? 신체적 고통. 계속해서 다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 그 다음에 disability. 장애. 그 다음에 만성질환. chronic disease. 만성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새로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얘는 그럼 어떤 입장이야? 기술에 대해서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나요? 안 좋게 생각하고 있나요?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동시에 대량 교육, 대중교육과 미디어의 이런 것들이 인간을 뭐 하도록 훈련시키냐면 로우테크는 피하도록 시켜. 야,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육시켜.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디지털 월드에서 그럼 일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거야? The divorce of the hands from the head. 머리랑 손이 떨어지는 거.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붙여놨어? 정관사 더 형광펜. 관사는 부정관사, 정관사로 나뉘죠. 관사라고 하는 것은 부정관사 어언과 정관사 더로 나뉘는데요. 부정관사 어언과 정관사 더의 차이점은 얘는 첫 언급이라는 거고,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글 쓰니 글 읽는 사람, 말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재언급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야? 머리에서 손이 떨어진다라는 거, 디보스는 이혼인데 여기서는 이제 해체잖아. 머리에서 손이 떨어진다는 걸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야. 얘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기술 채택하니까 이런 것들 온다고. 기술 채택하니까 이런 것들 온다고. 다시 한번 일관성. 모든 지문은 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단서는 뭐예요? The divorce요. The divorce.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게 정관사거든.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게.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 뒤에도 갈 필요 없어요. 갑시다. 이야기한 거 골라주면 됩니다. 얘 지금 ignorance, 무지에 대한 이야기인가? 누가 무식하다고 했어? 끊임없는 경쟁? 노동시장에서 지금 경쟁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3번 get along well with, get along with는 뭐뭐와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얘 지금 뭔가 이제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냐 사교에 대한 내용 아닌데. 4번 현실적인 목표가 없이 일한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이 테크놀로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죠. 정답은 5번. 뒤에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겠네요. 21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건 꼭 잘 챙겨놓으시고, 정관사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재언급이야. 재언급. 갑자기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어. 기술에 대한 대가, 신체적 고통, 장애, 만성병,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개판이네요. 만약에 이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논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푸시면 돼? 그냥 빈칸 문제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21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2번부터 가겠습니다.